영국 귀족 가문의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10대 시절 한국에 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샬롯과 엘리자베스, 이 두 자매는 외교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결심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겪게 된 위기와 기적 같은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생사를 오가던 순간, 우연한 캐스팅으로 인생이 바뀐 순간, 그리고 30년 전 어머니의 숨겨진 한국 이야기까지. 과연 이 자매들은 어떻게 한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영국 런던의 한 저택에서 샬롯과 엘리자베스 자매는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외무부 고위 외교관이었고 어머니 역시 국제관계 전문가였죠. 이 집안의 식탁에는 늘 세계 각국의 음식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이 유독 많았습니다. 샬롯아, 엘리자베스야, 오늘은 비빔밥을 만들어 볼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르시면 두 자매는 뛰어가곤 했어요. 어머니는 고추장을 넣고 비비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든단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국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된다는 예의범절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은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어머니는 저 배우 정말 연기 잘하지 않니? 라고 감탄하시고 아버지는 한국의 가족 문화가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샬롯은 드라마 속 한복을 보며 언젠가 저런 옷을 입어보고 싶어라고 중얼거렸고 엘리자베스는 한국어를 배워서 자막 없이 보고 싶다고 했죠. 학교에서도 두 자매는 다른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치를 가져와 먹는 한국인 혼혈 친구 수진이와 금세 친해졌어요. 수진은 너희들 정말 한국 문화를 잘 아는구나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샬롯과 엘리자베스는 수진을 통해 한국의 젊은 문화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수진이 방학 때 한국에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명동의 화려한 네온사인,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보며 두 자매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도 두 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어요. 아버지는 외교관의 딸답게 다른 문화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칭찬하셨고 어머니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라고 동의하셨죠. 하지만 아직 두 자매가 실제로 한국에 가겠다는 결심을 품고 있다는 건 모르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샬롯과 엘리자베스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부모님은 당황하셨죠. 한국에 가다니 여행 말이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워킹홀리데이로 1년 정도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샬롯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정말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체험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싶다고요. 엘리자베스도 거들었습니다. 대학 가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해보면 나중에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갑했습니다. 아버지는 외교관의 딸이 혼자 외국에서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이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혼자 생활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죠.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두 자매는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의 치안 상황, 교육 시스템, 의료시설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라고 샬롯이 말했고 의료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라고 엘리자베스가 덧붙였죠. 결정적인 순간은 수진의 부모님이 집에 놀러 오신 날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한국은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예요. 밤늦게 다녀도 걱정 없고 사람들도 친절하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진의 아버지도 요즘 한국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적응하기 쉬울 거예요 라고 보태주셨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어머니는 너희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구나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버지도 외교관의 딸답게 다른 문화를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허락해 주셨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을 두 자매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오는 것을 듣고 와 정말 한국에 왔구나라며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첫 번째 문화체험을 했죠. 서울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두 자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깨끗하고 조용하네라고 샬롯이 속삭였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라고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외국인인 두 자매를 보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첫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강 나들이였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으며 한강을 바라보는데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이 맛이 바로 한국의 맛이구나라고 샬롯이 감탄했고 영국에서 먹던 치킨과는 완전히 다르네라고 엘리자베스가 맞장구 쳤습니다. 강남대로를 걸으며 본 고층 빌딩들의 웅장함에 두 자매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밤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매력이네라고 샬롯이 말했고 이런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좋아라고 엘리자베스가 화답했죠. 며칠 후 편의점에 들렀을 때 직원이 봉투 드릴까요? 라고 물었는데 두 자매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어요. 하지만 직원의 친절한 설명으로 금세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서로 다짐했습니다. 첫 주말에 방문한 명동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어요. 화장품 가게마다 들어가 보고 길거리 음식도 맛보고 한복 체험도 해봤습니다.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영국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니 정말 예쁘구나라는 답장이 왔어요. 두 자매는 이미 한국 생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는 말이 정말이었어요. 12시가 넘어서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며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라고 샬롯이 안도했고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라고 엘리자베스가 놀라워했죠. 한국 생활 한 달째 두 자매는 언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기본적인 단어만 알고 있던 상태에서 실제 생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죠.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만 알고 있던 두 자매에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메뉴판을 가리키며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샬롯은 학문적 접근을 선호했어요. 한국어 문법책을 사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단어장을 만들어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죠.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이 정말 복잡하지만 재미있어라고 말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반면 엘리자베스는 실전 위주의 학습을 택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혔죠. 3개월이 지나자 두 자매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라는 말을 알아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샬롯이 기뻐했고 이제 혼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엘리자베스가 자신감을 보였죠.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어른께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리는지 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예의범절이 정말 아름답다고 샬롯이 감탄했고 이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다고 엘리자베스가 만족해했습니다. 6개월째에는 어학당에 등록해서 본격적인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친구, 일본인 친구, 베트남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로 대화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죠. 1년이 지나자 두 자매는 대학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한국의 명문 대학에 지원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한국인처럼 생활할 수 있겠다고 서로 격려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생활 2년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샬롯아, 정말 아파. 이런 통증은 처음이야 라고 엘리자베스가 신음했습니다. 샬롯은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응급구조사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놀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체계적으로 진료를 시작했어요. 피검사, 초음파 검사, CT 촬영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30분 만에 급성 맹장염 진단이 나왔습니다.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두 자매는 당황했죠. 영국에 있는 부모님께 급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화상통화로 상황을 설명하니 부모님도 크게 놀라셨어요. 괜찮을까? 혼자서 수술을 받아도 될까? 라며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급하니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되었고 1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간단하게 해결됐다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간호사들도 외국인인 두 자매를 위해 영어로 설명해주고 수술 후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죠. 놀라운 것은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영국 음식이 그리워한다고 하니 영양사가 서양식 메뉴로 식단을 바꿔주었어요. 담당 간호사는 외국에서 혼자 아프면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며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담당 의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수술 과정과 회복 상태를 설명해 주셨고 부모님은 한국의 의료시설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맡겨도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퇴원할 때 병원비를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수술인데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으로 부담이 훨씬 적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고 두 자매는 감격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된 후 두 자매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명동의 한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실례지만 혹시 모델이나 방송 일에 관심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고 경계했지만 명함을 보니 유명한 방송사 캐스팅 담당자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두 분이 정말 적합할 것 같아요 라고 설명했죠. 샬롯과 엘리자베스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민했습니다. 한국어도 잘하시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으신 것 같은데 한번 오디션을 봐보시는 게 어떨까요? 캐스팅 담당자의 제안에 두 자매는 흥미를 느꼈어요. 평소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던 터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디션 당일 두 자매는 긴장과 설렘을 안고 방송사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자연스러운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에 온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샬롯은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가 좋아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맹장염 수술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의료진들이 가족처럼 돌봐줘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라고 말했죠. 제작진들은 두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두 자매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한국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야? 라고 서로 확인했습니다. 첫 촬영 날 카메라 앞에서는 긴장했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한국어 실력이 놀랍다며 호평을 보냈어요. SNS에서도 두 자매의 팬이 급속히 늘어났죠. 이를 계기로 여러 방송사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모델 일도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의 패션 브랜드와 화장품 광고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꿈만 같다고 두 자매는 매일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셈이었죠. 방송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뜻밖의 손님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에 오신다고 연락이 온 것이죠. 엄마가 왜 갑자기 한국에 오신대? 라고 샬롯이 궁금해했고 아마 우리 방송 보시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라고 엘리자베스가 추측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마중 나간 두 자매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머니가 공항에서 한국어로 택시기사와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모습이었죠. 엄마가 한국어를 할 줄 아셨나? 라고 샬롯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사실 엄마가 30년 전에 한국에서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단다라고 털어놓으셨어요. 두 자매는 깜짝 놀랐죠.
그럼 우리가 어릴 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엘리자베스가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 한국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밤 12시 이후에는 외출할 수 없었어. 지금처럼 24시간 편의점도 없었고 지하철도 몇 개 노선밖에 없었지. 두 자매는 상상할 수 없는 과거의 한국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당시 도움을 받았던 한국인들과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 중 하나가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30년 전 동료들과 재회했어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은 어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30년 전 그 젊은 영국 외교관이 이렇게 성공한 딸들을 둔 어머니가 되었구나라며 감격해했죠. 한국인 친구들은 두 자매의 방송을 이미 다 봤다고 했어요. 너희 딸들이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답하셨어요. 30년 전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며 어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눈부신 발전이다.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자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낸 일주일 후 두 자매는 잠시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어머니는 한국이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준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 자매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 한국 화장품 매장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K-팝 음악이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3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라고 샬롯이 놀라워했습니다. 런던 시내로 나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코벤트 가든에서는 K-팝 댄스 공연이 열리고 있었고 많은 영국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런던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라고 엘리자베스가 감탄했죠.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샬롯, 엘리자베스, 너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여기서도 한류 열풍이 엄청났어라고 친구 에밀리가 말했어요. 친구 올리비아는 나도 서울에 가보고 싶어. 너희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니 정말 매력적인 도시 같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제임스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는데 정말 어렵지만 재미있어라고 털어놓았죠. 두 자매는 친구들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의 한 식당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차이나타운 근처에는 한국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었고 영국인들도 자연스럽게 한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주세요라고 영어로 주문하는 영국인들을 보며 두 자매는 신기해했어요.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외무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단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은 두 자매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한국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모델 활동도 한다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것 같구나라고 흐뭇해하셨죠. 한 주간의 런던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두 자매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샬롯이 말했고 이제 우리는 한국과 영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엘리자베스가 답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두 자매는 집에 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제 진짜 집이 된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라고 서로 다짐했습니다. 10대에 시작된 한국으로의 여행이 이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두 자매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갔는데 왜 마음이 더 공허해졌을까요? 러시아에서 태어나 자란 카차 씨는 7년 전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7년 만에 고향인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죠. 분명 그리워했던 고향, 부모님이 계신 곳인데 막상 가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거리는 을씨년스럽고 사람들 표정은 굳어있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통의 영상통화가 카차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카차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마이너스. 엄마, 나 왔어요. 카차는 모스크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엄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거리 곳곳에 스며든 무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많이 변했구나, 우리 딸. 아버지가 카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야.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카차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이 거리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인데 지금은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 표정도 예전보다 굳어있고 마치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여기 상황이? 카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그냥 살아가고 있지. 다들 힘들긴 하지만 견디고 있어.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르시가 식탁에 올려져 있었어요. 카차가 그리워했던 엄마표 보르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식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김치찌개도 정말 좋아해요.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거든요. 카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카차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왠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자란 집, 자신의 방인데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카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낯설까? 분명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한국에서 보냈던 지난 몇 년이 마치 꿈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카차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그 마트였는데 선반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특히 수입식품 코너는 거의 텅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요즘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고. 카차는 한국에서 24시간 언제든 편의점에서 무엇이든 살 수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새벽 2시에도 치킨을 주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 어린 시절 친구 아냐가 찾아왔습니다. 7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지만 아냐의 표정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카차, 정말 오랜만이야.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며? 아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남편도 좋고 가족들도 모두 잘해줘서 행복해. 카차가 대답했습니다. 부럽다. 나는. 아냐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갔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 카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냐의 남편은 분명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군대에 간다니요. 힘들겠다. 카차가 아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사람들도 말조심하게 되고 뭔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 아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이 함께 동네를 걸어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가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큰 소리로 웃고 떠들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목소리를 낮춰야 할 것 같았거든요. 너는 좋겠다.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아냐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카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언제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카차의 삼촌과 고모도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었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카차야, 한국 생활이 어때? 힘들지 않니? 고모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정말 좋아요. 특히 시댁 식구들이 너무 잘해주세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도 만들고 게임도 하고 정말 시끌벅적해요.
카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끌벅적하다고?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가 좋다는 거야? 집에서는 조용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정말 좋아요. 다들 편하게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웃으시고. 카차가 설명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영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어요. 그런 게 가족이야? 삼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카차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하고 정겨운 가족 문화를 설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가족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세요. 제가 김치를 못 담글 때도 화내지 않으시고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카차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챙기는 게 시어머니 역할이지. 하지만 카차가 느꼈던 그 따뜻함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한국에서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온 것 같구나.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해. 카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게 잘못된 건가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날 밤 카차는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분명 내 고향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며칠 후 아냐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던 중 카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아파트 2동에 살던 마리아 아줌마 알아? 아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기억해. 항상 웃으시던 분이잖아. 남편이 징병됐어. 어느 날 갑자기 통지서가 왔다고 하더라고. 아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리아 아줌마의 남편은 5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요즘 많아. 갑자기 징병 통지서 받는 사람들이. 아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언제 또 부를지 모르겠어. 걸어가다 보니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입구에 차단선이 쳐져 있었어요. 여기 왜 이래? 카차가 물었습니다. 출입금지야. 몇 달 전부터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 아냐가 대답했습니다. 카차는 어린 시절 그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딸기를 따먹고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마트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천루불이면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치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초콜릿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다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카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가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 아냐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카차는 한국에서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트에서 이것저것 골라가며 장 보던 일, 시댁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던 일,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던 일들이요. 모든 게 자유롭고 즐거웠어요. 카차야, 너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아냐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해. 여기로 돌아오면 안 돼. 카차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이곳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데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건가요? 다음날 카차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서점과 카페를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에 타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아기 엄마가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몹시 당황하며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를 달래려고 하지만 계속 울자 결국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가 울어도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봐주는데 카차는 그 차이를 절감했습니다. 서점에 도착했는데 예전보다 책 종류가 많이 줄어 있었어요. 특히 외국 도서 코너는 거의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외국 책은 왜 이렇게 없어요? 카차가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수입이 어려워서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고 웃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카페에서는 친구들끼리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연인들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젊은 커플들조차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자유롭고 행복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까요?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거리 곳곳에서 들리던 음악, 사람들의 대화 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게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할머니들도 공원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운동하시고 아저씨들도 치킨집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맥주 마시고 카차는 한국의 활기찬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차는 확신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자신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카차가 러시아에 머무는 동안 사촌 동생 올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올가는 카차보다 5살 어린 동생으로 어릴 때부터 카차를 언니처럼 따랐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모든 게 격식 있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가웠어요. 사람들은 정중하게 인사는 나누지만 진정한 기쁨이나 감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올가야, 축하해. 카차가 신부인 올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올가가 웃었지만 그 웃음도 어딘지 어색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반응이 너무 조용했어요. 박수도 의례적이고 축하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카차는 자신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올린 결혼식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울고 웃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카차를 보며 이제 우리 진짜 딸이 됐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시아버지도 카차가 우리 가족이 되어 정말 기쁘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 없었어요. 모든 게 의례적이고 차가웠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정중하게 음식을 먹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지만 웃음소리나 즐거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카차 언니, 한국 결혼식은 어땠어? 올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시끌벅적하고 감동적이었어.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울고 웃고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 카차가 대답했습니다. 부럽다. 나도 그런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 올가가 아쉬워했습니다. 카차는 한국에서의 결혼식을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결혼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이 되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올가 결혼식 어땠어? 좋았어요. 하지만 카차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다르다고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카차는 한국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워졌어요. 러시아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카차는 한국에서 온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카차야, 잘 지내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카차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카차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데 카차야, 아버지 생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허전하다. 잠깐만, 다들 인사드려. 화면에 온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카차 이모. 조카 민수가 화면에 대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와요. 이모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카차야, 어서 돌아와. 집이 너무 조용해.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많이 그리워. 빨리 돌아와. 남편이 카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면을 돌려서 식탁을 보여주는데 카차 자리에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카차 자리 비워놓으니까 너무 허전해서 사진이라도 놓았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차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자리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요. 그리고 카차야,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돌아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카차 언니, 저희 한복 입고 사진 찍었어요. 조카 민지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언니 것도 준비해뒀어요. 화면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 떠들썩한 분위기, 모든 게 카차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카차야,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지?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카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옆에서 지켜보던 카차의 부모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카차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카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를요. 러시아에서 보낸 2주가 지나고 카차는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쉬워하면서도 카차가 어디서 진정으로 행복한지 알 수 있었어요. 카차야, 한국에서 잘 살아라. 그곳이 내게는 더 좋은 곳인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부모로서는 아쉽지만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카차는 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 자주 연락드리고 건강하시면 한국에도 놀러 오세요. 시댁 식구들이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비행기 안에서 카차는 지난 2주를 되돌아봤습니다. 분명 고향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이 속한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사랑받는 곳이 고향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두 왔어요. 우리 며느리 왔네. 시어머니가 카차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카차는 시어머니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 품 같았어요. 카차 이모. 조카들이 뛰어와서 카차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시아버지가 카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왔으니까 편히 쉬어. 여보, 정말 보고 싶었어. 남편이 카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카차야, 김치찌개 끓여놨어.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어뒀고.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그리웠어요. 카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카차 언니 환영합니다 라고 쓴 조카들의 손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카차가 좋아하는 꽃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감동이에요. 카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조카들은 카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시댁 식구들은 카차가 러시아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땠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좋았는데 뭔가 달랐어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카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변하니까. 시아버지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 진짜 고향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카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내 가족이잖아. 조카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카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확실해. 여기가 내 진짜 집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족은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잖아. 남편이 카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카차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향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진짜 고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카차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진짜 고향은 한국입니다. 여기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보다 어디서 진정으로 사랑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카차는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카차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